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마타하원 이장은 프라파클라오 연구소와 함께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이학영 부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태국과 한국의 입법부 간 협력 강화와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로 양국은 산업, 방위,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마타 의장은 한국의 선진 입법 및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며 태국 민주연구소와 연구 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담 중에는 정치적 당 해산 문제와 예산 집행 방식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고 한국 국회 도서관 운영 방식을 태국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태국의 빈번한 정당 해산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 절차를 물었고 태국 측은 주로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정치문화 차이에 흥미를 보이며 한국의 정당 해산 사례로 과거 북한과의 연관성으로 해산된 정당을 소개했습니다. 마타 의장은 현재 태국 내 정당 해산 문제의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한국 방문 중 관련 연구기관과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 마무리에는 이학영 부의장이 한국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강한 감시를 받는다며 유머를 덧붙여 회의실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리스 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태국의 독립적 외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 심화와 세계 분열 상황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스 장관은 특히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해 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이고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OECD 가입과 브릭스와의 협력 모색 등 다양한 외교 노력을 소개하며 타자 간 협력이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돈타니 주지사 선거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당이 후보로 카니스린 쿠리랑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선거는 국민당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의 주요 인사들이 번갈아 가며 유세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당 당대표, 부대표 그리고 진보당 대표 타나톤 쭝룽 누엉깃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 막바지에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전 전진당 대표 피타림 짜를랏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원 유세에 합류할 예정이며 이는 유세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인 11월 13일과 14일에는 탁신 전 총리가 우돈타니 지역을 방문하여 푸아타이당 후보인 사라웃 페파논폰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우돈타니 주지사 선거는 양당의 치열한 경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GAC-IO는 2024년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태국 투자청 BOI과 협력하여 현지 부품 공급 업체 발굴을 위한 아이온 소싱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총 74개 현지 부품 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2억 5천만 파트 규모의 부품 거래가 예상됩니다. BOI 사무총장은 이번 협력이 태국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전기차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특별수사국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D-아이콘 그룹의 주요 피의자 18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체포 후 구금 중이며 DSI는 구치소에서 내주 중 공식적으로 혐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3억 2천만 바트 상당의 자산을 이미 압수했으며 추가 자산도 추적 중입니다. 또한 자선단체나 가족에게 기부된 자산도 압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기부가 법적 기준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국은 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피해자에게 일부 자산을 반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정책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팜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조정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팜원유 가격 급등으로 바이오디젤 가격이 리터당 약 48바트로 상승하여 이는 정제유 가격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디젤유 생산비가 높아져 소비자 판매 가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디젤유는 최소 5에서 7%, B20 디젤유는 최소 19에서 20%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태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와의 해상 중첩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MOU 44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로 인해
LNG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에너지청 부국장은 중첩구역 협상이 현실화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장기적 에너지 전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석유연구소의 쿠르짓 소장은 가스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에너지 전환기를 지원할 방안으로 중첩구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재무부의 파품 차관은 관련 경제고문 및 태국 소기업 신용보증기관 대표와 함께 한국신용보증기금과 회의를 열어 태국 신용보증 시스템 강화와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신용평가 모형과 위험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신용 점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국가 신용보증기관 설립을 준비하며 직접 보증 방식과 위험 기반 수수료 도입, 개별 신용 리스크 평가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요구에 맞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왕통랑 지역 경찰과 폭지 경찰이 방콕 왕통랑에 위치한 밍팅이라는 중국 음식점을 급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겉으로는 음식점으로 운영되었으나 태국인은 출입이 제한됐고 내부에는 중국인 전용 도박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 및 대만인 도박 참가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태국인 20명을 발견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색상 칩과 카드, 칩 교환표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 참가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약속하여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식약청이 경찰과 협력하여 방콕의 락시 지역에 있는 한 중국 슈퍼마켓을 단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 결과 태국어 라벨이 없고 식약청 등록번호가 없는 즉석식품, 소스, 소금, 반가공식품, 음료, 껌, 사탕 등 총 14종 12,454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습니다. 태국의 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청 등록번호가 없거나 태국어 라벨이 없는 식품은 최대 3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판매 시 최대 2만 바트 벌금, 태국어 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3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